저는 준비. 네. 수업 번호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교원의 주요 역량 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책무성입니다. 책무성이란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교과는 수학입니다. 수학이라는 교과의 특성상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수학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려면 교사들의 끊임없는 성찰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책무성이 교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교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책무성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고자 싶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입니다. 미래에는 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디지털 역량을 길러 의미 있고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또한 2015-2022 교육과정의 개정의 방안은 동학적 도구의 활용입니다. 동학적 도구의 활용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공학적 도구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 저는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구성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차원에서 진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로 체험은 진로를 찾는 활동, 그리고 자벌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이런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에게 도와줄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이란 서로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자기들만의 수업을 구성하는 것을 동아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렇게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 의사소통 역량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학생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적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응 교육이란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회복적 생활교육 중에서 비폭력 대화를 배움으로써 같은 반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말하는 법, 배려하는 법을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면은 세 번째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적응 교육, 또한 마음 컨트롤하기 수업, 또 적응 교육 속 학교 차원의 심리 검사를 제공하여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확대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 차원에서 네 번째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상형 1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 한 가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 한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1번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할 수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즉답형 문제 봐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은 일체화가 되었지만 그것과 평가가 일치되지 않은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일치되지 않았을 때 평가는 수업이 진행된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교사가 처음에 의도했던 측정하려는 역량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배운 내용을 잘 구체화하지 못하고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즉답형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교사와 학교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잠시 생각할 시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추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측면에서 교수평기 일체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이용해 같은 교과 내의 교사들끼리 평가 방법과 수업 방향 등에 대해서 회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인 교수 평기가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평가의 방법 그리고 기록의 방법에 대해서도 교사들끼리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 평기의 일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중심, 즉 과정 중심 평가로 학교 조직을 개편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유연한 학교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과정 중심 평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혁신하거나 공간 복합화 등을 통해서 교수 평기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